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뭐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발렌타인. 발렌타인. 그래도 둘기님은 발렌타인은 많이 접해 보셨죠? 저는 17, 21, 30년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와우, 30년도 드셔보셨나요? 30년 저희 이제 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지가 30년만 드세요. 야, 또 금수저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잘 안 드시는데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찬장에 두고 드시는 그런 술. 와우. 네, 그런 느낌이고요. 본인 술이 됐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한번 몰래 털러 이제 갔어? 한 2잔 마셨거든요. 네. 아셔? 아시더라고요. 평시에는 17년, 21년 드시고 좋은 날 딱 30년 이렇게 드시고. 네, 21년이랑 30년 이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정수기 얼음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볼 증류소 브랜드는 발렌타인이고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네,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발렌타인은 1809년에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발렌타인 정확히는 어퍼스트로피 찍고 S 발렌타인의 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약간 이런 블렌드 위스키 창업자들의 어떤 여느 스토리와 약간 비슷하고 연대도 좀 비슷해요.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때 13살이 될 때 우리나라 나는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근데 외국은 진짜 좀 13살이라고 해도 좀 커요. 성숙하지 않아요? 아니 좀 어렸을 때부터 일찍 교육시키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 이건 더 옛날이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 막 초등학교만 나오시고 중학교만 나오시고 바로 막 일하잖아요. 농사 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장가도 가잖아요. 꼬마 신랑.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팔 청춘. 농사 우리 진짜 지금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그거로 기준으로 맞아, 생각하면 맞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3살이 되고 이제 1822년이죠. 마을을 떠나요. 떠나서 식료품점을 이거 익숙한데? 네, 들어가요. 식료품점인 게 또 포인트입니다. 얘 약간 테크트리 같아 진짜. 이거 그 족보 보면은 꼭 시조 나오잖아요. 아니 항상 조니 워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식료품점이 이제 뭐 와인이나 위스키도 취급을 했던 식료품점이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1827년에 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18살 뭐 이런 네네. 거. 18. 네. 그래서 에든버러에 위치한 카우게이트라는 식료품 곳에다가 이제 식료품점을 개입을 하고요. 이제 여기가 좀 잘했던 게 1857년에 갑자기 이제 인기가 확 많아지는데 되게 신기한 게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요. 반경 15km, 야, 그러면은 김치싸. 16km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배민 이런 거 하면. 배달을 시키는데 이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이때는 좀 약간 계급 제도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상류층 귀족 계급 집단들은 이제 이런 데를 식료품점을 와가지고 막 뭘 사고 이런 마주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더를 딱 해놓으면은 알아서 배달까지 해주니까 이런 시스템이 상류층한테 엄청 반응이 좋았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류층들이랑 되게 교류가 많았던 거예요. 커넥션이 생기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때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조지 발렌타인 앤 선즈라고 이름을 회사를 바꾸고 이것도 똑같아. 윌리엄 그랜트. 윌리엄 그랜츠. 네. 그리고 이제 1865년에 그 에든버러에 열었던 매장은 첫째 아들한테 맡기고 글래스고우로 넘어와서 좀 더 큰 매장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매장에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는 와인이나 위스키만 판매를 했다면 이제 직접 블렌딩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881년에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조지 발렌타인은 이제 은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사업을 또 물려줘요. 이 블렌딩을 한 그런 두 번째 식료품점은.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제 상류층들이랑 되게 친하게 막 잘 지냈었고 또 이때 또 1881년 당 이쯤에서 빅토리아 여왕한테 또 로얄 워런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서부터 또 승승장구하면서 워런티 받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잠깐 그냥 생각이 난 건데 김창수 씨가 결혼하셨나요? 아예 안 하셨죠. 나중에 땡구포로? 김창수 앤 선즈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식으로? 네. 삼티님 그러려면 13살 때 아유, 김창수 씨하고 잘 안 친한데 또 그냥 하여튼 응원하는 뜻입니다. 김창수 앤 선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수 선수 응원합니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발렌타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 만들던 제품 중에 파이니스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좀 이때 레시피가 지금도 그 제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6년 정도 숙성되는 제품으로. 야, 되게 완성도가 높은 100년 전거네요. 거군요. 네. 100년 그렇죠. 100년도 됐죠. 그래서 이제 딱 한 9년 정도 지나고 1919년 이제 시장을 좀 더 넓혀서 수출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가장 큰 시장이 신대륙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때 미국은 완전 경제 호황기였고 이제 위스키를 막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많이 마시던 때였는데 이때 또 하필 뭐가 터지냐면 금주법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장이 막 뚫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때 또 머리를 되게 잘 써요. 잘 써가지고 미국 영토 내에서만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술을 뭐 안 마시고 판매,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배를 미국과 이제 이렇게 스코틀랜드,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배 안에서 위스키를 팔아요. 근데 이 파이니스트 바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직사각형, 네모나게 생겼어요. 사각병이잖아요. 네, 네. 동그랗게 안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그거 가방 아시죠? 007 가방. 그 007 가방에 이렇게 딱 두 개를 딱 넣는 거예요. 딱 두 개 넣고 거래. 근데 그때 이제 세관원들 그걸 그 관리 감독 하던 사람들이 웬만한 위스키병은 동그랗게 막 굴러다니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 약간 떼굴떼굴 안 하면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략이 좀 잘 먹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때쯤에 이제 그 경영인을 2명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 바클레이라는 사람이랑 맥킨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제임스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연줄도 있고 미국에 또 위스키도 막 수출하고 있고 약간 그런 미국의 이제 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하면 맥킨레이는 약간 고급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를 좀 감정을 하는 그런 진짜 주류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약간 상류층과도 이제 연줄이 좀 있었겠죠. 역시 인프라. 완전 인프라가. 인맥이야. 네. 결국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파이니스트 제품을 막 이제 미국과 유럽 오가는 배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되게 중요했던 게 이때 금주법 때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다른 증류소들은 이게 생산이 많이 끊겼어요. 중단이 한번 돼가지고 그러니까 품질 유지가 우리 저번에 메이커스 마크 할 때도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메이커스 마크도 이제 생산 중단됐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마 이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뭐 판로도 많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 닫은 증류소들도 굉장히 많고 한동안 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예전에 퀄리티가 원래 안 좋았는데 그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면 퀄리티가 좋다고 해도 지금처럼 뭔가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시스템? 약간 그런 걸 딱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약간 눈대중으로 많이 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유통망도 유지가 되니까 위스키를 계속 생산을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소유하고 있는 증류소들 같은 데서 이제 계속 생산이 되니까 품질 유지가 금주법이 끝났을 때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스키를 막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증류소에서 나오는 위스키들이 생각보다 품질이 너무 별로고 맛이 없고. 네. 근데 발렌타인은 계속 그냥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스키 산업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발렌타인도 좀 원액 수급이 그래서 좀 많이 안 됐대요. 그래서- 문 닫은 증류소가 막 많고 이러니까. 네네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하이람 워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책임자랑 이야기를 해서 인수합병을 하고요. 근데 이때부터 이 되게 공격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때 뭐 했냐면 지금 이제 증류소들 키몰트 증류소들이 글렌 버기라는 증류소랑 밀튼 더프라는 증류소들인데 여기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디아지오에서 막 증류소 하는 것처럼 인수하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덤바튼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해안가 같은 데에다가 큰 건물 하나를 이제 건물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부지를 그렇죠.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네. 공장을 세우는 거죠. 거기다가 다. 거기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뭐 아, 사무실, 뭐 생산 공장, 숙성 창고, 병입 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7년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발렌타인 17년과 발렌타인 30년이 나오게 되고요. 그 1년 뒤에는 귀족들이나 받을 법한 문장을 모든 제품에 딱 새기게 되는데 이게 발렌타인 보틀 라벨을 보시면 약간 가운데 문장 같은 게 있어요. 문양 같은 거. 그 왜 우리 예전에 시바스리갈 할 때 봤듯이 막 방패 모양으로 돼가지고 막 창 막 이렇게 돼 있는. 근데 보면은 볼이랑 이제 그 물 같은 거랑 이제 증류하는 저기 보시면 가운데 4개. 일단은 딱 눈에 딱 띄는 게 말 2마리가 딱 네. 보이고 그 양쪽에. 위에 스코틀랜드 국기가 2개가 딱 있죠. 네, 아 그리고 이거 가운데 방패 이제 네 방패 등분이 모양의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맨 왼쪽 상단이 볼이랑 볼이고 그 오른쪽 상단이 물. 강물이 보이고 그다음 그리고- 왼쪽 하단이 증류기가 보이고 네. 오른쪽 하단이 오크통. 음.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뭔가 상징하는 뭐 땅, 물, 불, 공기 뭐 이런 거 있고요. 밑에 보시면 1827년 네. 딱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세운 곳. 그리고 그 저기 밑에 보시면 막 필기체로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사인. 그거 말고 아. 저기 방패 바로 밑에 거기 밑에 네네. 보면은 아 이렇게. 그게 아미쿠스 휴메니 제네리스라는 라틴어인데 네. 이게 뭐 모든 인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요. 네. 간절하다. 발렌타인은 우리의 친구였어. 돈이 많이 드는 친구. 한번 만나기 힘든. 만나기 힘든 친구야.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제 뭐 2000년대, 190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때쯤 들어오게 되고요.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약간 숙성연수 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국인들에게 어떤 고급 이미지라는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때 발렌타인도 한국인들을 위한 마케팅 제품들을 많이 냈어요. 뭐 발렌타인 마스터즈 같은 거. 그래서 이때 마케팅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그 약간 매운맛 김치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춘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뭘 또 냈다. 진짜로?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발렌타인 마스터즈가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 정도 한국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은 뭐 지금 2005년에 페르노리카라고 하는 기업의 그렇죠. 인수가 페르노리카가 소유하고 있죠. 네네. 페르노리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싱글 몰트 증류소가 아까 잠깐 소개됐지만 그런 그 발렌타인의 키몰트로 쓰이고 있는 그게 제품으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발렌타인 키몰트 15년 제품으로 그 15년 제품이 네. 글렌버기랑 밀튼도프랑 글렌토커스 이렇게 세 제품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그냥 네. 글렌버기만 네네. 12년 제품으로 또 추가로 나왔던 것 같은데 17년 스카파도 나왔을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약간 따로 그렇게 네. 네 개 몰트 제품 아니고. 스카파까지 네. 해서 네네. 네네네. 몰트. 맞아요. 이거 자니우님 약간 영상 하나 찍으셨던 거 있는데 네네네. 약간 홍보 제가 대사. 그 발렌타인 키몰트 중에 하나인 글렌버기 12년 제품이 재출시됐을 때 제가 이제 약간 소개하는 홍보 영상. 네네네. 뭐 정우성 이정재와 같이. 그렇죠. 정우성, 같은 이정재, 급수네. 윤정감. 근데 정우성 이정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발렌타인에서 그렇게 이제 하람 모델을 쓴 게
200년 만에 그 두 명이 처음이었고. 아 진짜요? 아니 근데 그 둘은 형도 너무 그러면 멋있어. 형도 그러면 200년 만에 그렇죠. 아니야. 인플루언서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텐더들이 그 브랜드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대표하는 역시. 아니 진짜 그 해외에서도 그 인물로 광고 때 이제 모델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 광고에는 그렇게 아 우리나라 했었다고. 네, 광고에는. 네. 아 근데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큰일 멋짐의 나죠. 대명사. 멋짐을 40대죠 그분들도. 그죠? 50대인가? 50대지. 거의 60대 거의 가까이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50, 아니야. 60대는 아니고 무슨 소리야? 형이 그 데뷔해서 되게 젊은 한 모델이 49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형이에요. 그래 한 비슷해, 대여섯 우리랑. 살 그죠? 대여섯 살 정도 살을 만나? 그 정도 아니야, 이종규 씨가 77년생인가 모르지 않아요? 7776? 아 이정재님이요? 네네네네. 이정재 그렇게 나이 안 77? 많았어요? 아니에요. 안 나오네 이건. 나보다 한 4-5살 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두 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발렌타인 40년 사면은 직접 딜리버리 해준다고. 누가? 진짜요? 광고로 그랬었어요. 아 진짜? 네. 오, 72년생이네요. 이종재 씨가? 그러니까. 저랑 나이 동문이네. 많으시구나. 아 멋있어. 아 근데 저 진짜로 그 이정재 씨를 제가 저 학교에서 봤거든요. 학교에서? 네, 저희 학교에 이제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담배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흡연실이고 대학생들 그냥 담배 피우는 데인데 딱 어떤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길이가 막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발렌타인을 쫙 마셔.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깐지나? 멋있더라고요. 너무 아무튼, 멋있죠. 네. 네네네. 역사하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이 발렌타인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 발렌타인 마스터즈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진짜 완전 호객이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러니까. 그죠? 그냥 그 야.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한국 사람 이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나요? 그쵸. 그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 노는 거, 그 마시고 음주 가무 그러고, 이런 그치, 거는 그치. 진짜 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영화라든지 음. 그 해외 아티스트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방문 많이 하잖아요. 반응도 좋고 맞아, 떼창 맞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맞아. 노는 거는 진짜 빼놓을 수 없다. 맞아. 발렌타인에서도 드러나는군요. 음. 저 페르노리카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아까 페르노리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댔잖아요. 그 중에 위스키 제품이 발렌타인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페르노리카 같은 경우는 프랑스 기업이죠. 네. 네네, 프랑스 기업이고 예, 약간 요즘에 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뭐 디아지오 다음으로 큰 회사일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큰 회사고 국내에서 유통한 그러니까 그 페르노리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발렌타인. 그다음에 시바스 브라더스도 네. 이쪽에서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시바스 브라더스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그러면 로얄 살루트. 네. 그다음 싱글 몰트는 글렌 리벳. 그렇죠. 글렌 리벳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렌버기, 글렌 뭐 밀텐도프, 글렌 토커스 이런 것도 있고 아벨라워.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위스키는 아니지만 뭐 보드카, 앱솔루트. 네, 유명하죠. 몽키. 뭐 제임슨, 네, 아일리시 위스키 제임슨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제임슨도- 그러고 보면 그 패스포트도 그러면은 여기 건가요? 패스포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드링크 인터내셔널 아닌가요? 네, 거기서 임페리얼이랑 네네네네. 같이. 아무튼 이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고급 위스키의 뭐 대명사고 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게 숙성연도 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 뭔가 좀 고급스럽고 얘는 비싼 위스키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선물용으로는 뭐 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 뭐 발렌타인 30년, 21년 뭐 이런 것들은 뭐 선물용으로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위스키를 소비하는 시장 자체가 그런 유흥주점 같은 데가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점유율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뭐
전 세계적으로 판매 1위는 조니워커가 가지고 있지만 조니워커 같은 경우는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어떤 그런 뭐 고급스러움 이런 느낌, 뭐 고가의 느낌 이런 게 좀 부족했다면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숙성연도가 뭐 17년, 21년, 30년 이런 식으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발렌타인 뭐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추억 없으세요? 저 솔직히 발렌타인을 이렇게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30년은 몇 잔 먹어보긴 했는데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그리고 마스터즈를 먹어봤었는데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한국의 매운맛. 네네.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17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왜 스카파 에디션이 낀 4가지 버전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키몰트 4가지의 맛을 강조한 이제 17년 4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4가지들이 맛이 다 좀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카파 에디션을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솔직하게 저는 발렌타인을 잘 안 먹었습니다. 뭐 그렇죠. 발렌타인 뭐 30년 같은 경우는 콜라 타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발삼코. 발삼콕. 발상코. 해서 네. 뭐 한때 좀 얘기가 나왔는데 30년짜리를 콜라를 타서 먹는 게 워낙 뭐 말이 고가의 되나요? 위스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한남동에 있는 어떤 바에서 그걸 굉장히 네. 많이 밀었다고. 그래도 발렌타인 30년이 이제 면세점에서 사면 그렇게 비싸진 네네네네. 않은 편인 거죠. 요즘 봤을 때. 발렌타인 30년이 지금 유통되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유통되는 가격이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한 7, 네. 80만 원으로 넘어갈 근데 것 뭐 같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워낙 좀 저렴하기도 하고 뭐 제일 엔트리인 12년이 한 뭐 4만 원대, 5만 원대 그 정도 할 거고. 그분은 좀 2부 때 자세히 더 얘기해 주시는 아, 게 네네네. 아, 저희 제품군에 제품군 대한 얘기하니까. 설명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발렌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우리 제품군에 대해서 2부에 쉬는 시간을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야야. 그래요. 제품